네, 주영진의 뉴스 입격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응천 전 국회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SBS의 최선호 논설위원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이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SBS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해서 관계자들 말을 들어봤더니 아무래도 김남국 비서관이 계속 일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는 분위기, 이번 주 안에 자리를 정리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재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대통령실이 공지를 통해서 김남국 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응천 의원 보시기에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거로 예상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훈식이 형만 썼으면 네. 아무 일이 없었을 원래 건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인사 검증 그 인사위원장이죠. 책임자죠? 예. 인사위원장인데 물론 뭐 이 자동차 산업협회인가요? 예. 여기는 뭐 그 공직이 아니어서 민간 예. 용산에서 뭐 이래저래 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인사위원장이냐 아니냐가 직접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형식적으로 인사 라인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김남국 비서관이 뭐 잘 몰라가지고 여기도 공직인 줄 알고 강훈식 실장한테 내 추천할게요. 뭐 그렇게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죠. 근데 라인에 전혀 있지 않는 일 부속실장까지 현지 누나까지 넣는 바람에 이 뭐야 이거 진짜 이 뭐 애지중지 현지 그러다 요즘 뭐라 그러다 좌지우지 현지 그러든가 뭐 다 하는구나. 예. 반증이다. 예. 이렇게 돼 버려서 참 난감했었고 역시 애지중지의 측면에서는 김남국 전 비서관도 참 뭐 제가 간접적으로 겪기에는 대단히 아끼고 보호를 했었거든요. 의원일 때. 예를 들면 그때 그 가상화폐로 문제가 됐을 때 국회 윤리위 소위에서 그때 제명으로 의결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난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걸로 바뀌었어요. 예, 조응천 의원이 그 당시에 확인해 본 바로는 예. 그래서 뭐 여러 뭐 수소문 해보니까 뭐 대표실에서 강력하게 얘기가 들어왔다. 뭐 이렇게까지 하냐. 예. 해서 그때 홀드를 하고 했던 예. 걸 보고 참 세다. 예. 뭐 중대라서 센가 뭐 개인적으로 센가 난 모르겠지만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 좀 저는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그래도 그 현지 누나를 거론을 했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뭐 예상대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최선호 의원, 예. 강유정 대변인이 오늘 오후에 이 관련 내용으로 브리핑을 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공지를 통해서 알렸다가 예. 어떤 내용의 브리핑입니까?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훈식이 형과 그 저 현지 누나 예.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어제 공지 같은 경우에 부정확한이었나요?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게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 경고했다. 어제는 엄중 경고. 더군다나 이름을 정확히 밝히지도 않았어요. 예. 내부 직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기자들은 다 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 알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딱 보면 그리고 오전에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유튜브에 나왔거든요. JTBC. 예,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뭐 강훈식 저 비서실장이 아주 눈물이 쏙 나게 혼을 냈다 뭐 이런 네.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실 말씀하셨으니까 이야기 잠깐만 중단하시고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나서 최선호 의원 얘기를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김남국 비서관이 워낙에 예. 형 뭐 누나 이렇게 자주 부르고 그래요? 근데 일하면서도 그렇게 실제로 부르는군요. 일을 막 할 때라기보다 엘리베이터 같은 데 이렇게 서서 만나고 하면은 뭐 누나 밥 한번 먹어요 이런 정신 안 그래도 혼 좀 많이 냈어요? 그래서 주책 맞다라고 제가 근데 표현했습니다. 주책 정도로는 안 될 사안인 것 같은데. 네, 예. 주책 이상이니까 그죠. 경고를 받았죠. 비서실장이 아마 눈물 쏙 빼게 경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네, 방금 잠시만요. 예, 강유정 대변인이 JTBC 장르만 여의도인가요? 예, 장르만 거기에 출연을 해서 설명하는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좀 주책 맞았고 이건 주책 이상이었기 때문에 저 엄중 경고, 눈물 쏙 빠지게 경고했다는 얘기 들어보셨고요. 예, 계속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인데요. 눈물 쏙 빠지게 예.
혼내서 경고했다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다가 이게 뭐 도하 모든 언론들 그리고 뭐 방송에 나오신 분들이 전부 다 이게 뭐 저도 어제 오늘 계속 방송에서 이게 경고로 끝날 일입니까라고 예. 계속 말을 했었거든요. 결국 이제 오전에 사의 표명을 했고 그게 수리가 되면서 오후에 조금 전 한 3시 좀 넘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됐고 오후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뭐 기자들이 날카로운 질문들을 몇 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전달을 그러니까 현지 누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전달이 됐다라면 이게 부적절한 인사청탁이 전달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느냐 이런 질문들도 했는데 전달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다 대답할 필요도 없다라고 선을 긋고 대신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야 된다는 예. 것 때문에 사의 표명을 수리했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신문들 만평 신문들이 그날에 뭐 중요한 뉴스가 가장 있다고 한다면 그 만평 담당자가 정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딱 한 컷의 만평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 저는 뭐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그 만평을 잘 보는데 오늘 중앙일보인가요? 우리 세한도라고 하는 그 유명한 우리 국보 있지 않습니까? 세한도에 빗대서 인사청탁도라고 해서 그래서 저 가운데 눈 위를 걸어가서 발자국을 남긴 김남국 비서관이 대통령실 마크가 있는 그 집에 대고 훈시경 현지 누나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앙일보 화백인 이 박영숙 기자가도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바라보는 민심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만평을 고민 끝에 이렇게 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왜 사표를 수리했느냐 또 최선원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 전달받은 사람은 전달받은 건지 그런 거는 조사했는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저희가 밝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 비서관께서 김남국 비서관께서 아무래도 이제 국정에 좀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사의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사의를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형태로 강유정 대변인이 설명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하거나 당부를 하신 말씀이 있느냐 그건 확인한 바가 없다. 직접 들은 것도 없다. 사의는 오전 중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사의를 제출하고 나서 바로 수리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적인 절차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어쨌든 인사 권한이 없는 분이고요. 김현지 부속실장은 인사 권한이 없는 분이죠. 질문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조사나 다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했다는 그 표현은 말 그대로 인사권과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저도 알고 있다. 김남국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도 대답에 있어서 매우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까 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질문 또 있을까요?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뭐 대변인 답변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김근식 교수는 이번 상황 이게 사실은 어제 12.3 불법 비상겸 1년이 돼서 어제는 그 뉴스가 상당히 주요하게 다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소홀하게 작게 다뤄졌는데 이게 하루가 지났더니 또 오늘 아침 뭐 조간신문들이 또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어제야 뭐 12월 3일 1년 되는 날이니까 뭐 그걸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같은 날 터져나온 이 사건이 국민들한테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이야기고요. 저는 이렇게 신속하게 그냥 적당히 혼내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초기의 대응이 갑자기 오늘 이렇게 사표 제출까지 간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의 이유는 그거라고 봅니다. 김현지라고 하는 신성 불가침을 건드린 거예요. 그것만 없었어도 사실은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국정감사 때 꽁꽁 감싸는 김현지 신성 불가침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알 길은 없는데 제 생각에 김근식 그렇다는 교수는 거죠. 예, 그렇게 예. 생각한다. 굉장히 방송 심의 이렇게 준비하시는 아유 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예, 예. 정말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권력의 한 복판에 김현지라고 하는 이름 석자가 사실은 문진석 원내 수석 부대표도 굉장히 센 자리잖아요.
강원시 비서실장도 굉장히 원내수석, 높은 자리죠. 원내수석 그 센 자리죠. 이 두 분 예. 높은 분들 이야기는 사실은 있으려니 그럴만 하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현지 누나라는 이 김현지라는 이름 석자가 부담이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고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고 접촉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걸 마치 현지 누나 그럼 이건 무지하게 친한 사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이게 인구에 해제되면 인사권도 없는 그 꽁꽁 숨어라 김현지가 다시 또 부각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자를 수밖에 없었다. 저는 예. 그래서 이 사의 표명과 신속한 사표 수리는 딱 하나입니다. 김현지라는 신성 불가침을 건드린 신성 모독죄입니다. 김근식 교수는 계속해서 신성.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잠깐 생각해 볼게. 이 형 누나라고 하는 거 강유정 대변인도 주책이다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평소에 그 언어 습관이라고 하는 게 그 나라에서 주요한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의 언어 습관. 아니 뭐 당연히 친하면 사적인 자리에서 형 누나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어떤 공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 사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데도 그대로 이거 인사청탁인데 오늘 유인태 전 수석이 CBS 김현정 뉴스존과 나가서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거 다 하지요. 다 하는데 그 사진 찍힌 게 잘못한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건 정치권에서 그런 문화는 있다. 서로 아름 인사를 추천하고 그런 건 있는데 형 누나는 그런 관계에서 그걸 사적으로 또 특히 특정 대학 같은 대학 출신들끼리 뭐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눈에 보기에는 좀 부적절해 보이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을 법하고요. 제가 민주당에서 생활을 좀 해보면서 참신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한 게 민주당은 선수보다는 학번을 먼저 쳐요. 국회는 그래도 선수 아닙니까? 아니요. 그냥 뭐 저보고 형이라고 하는 예. 저보다 훨씬 다선인 사람들이 예. 꽤 있었죠. 예. 완전히 제가 뭐 저 멸절의 대상이 되기 전까지는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학번을 위주로 위계가 정해지고 다만 이제 뭐 수입 자리를 맡을 때 이런 건 좀 다르지만은 예. 그게 아무래도 이제 학생 운동권 그 문화 그게 고스란히 지금 넘어와서 역시 그 학번이 선수는 좀 낮더라도 학번이 위쪽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런 게 좀 있었고요. 또 뭐 개인적인 그 차이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은 뭐 다 자기가 잘 돼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관직 고관대작을 한다거나 네네. 뭐 사기업체에서도 그러니까 뭐 형 누나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문진석 수석이 이거 사기업체인지 모르고 이렇게 김남국 의원한테 비서관한테 부탁했을까요? 요 자리 가고 싶어 했던 홍모라는 분이 문진석 수석한테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내 뭐 좀 알아보니까 그 용산에서 얘기해 주면 된대. 저 좀 도와줘요. 그렇게 됐으니까 아마 이게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네. 이거 뭐 제 추측입니다. 네. 어쨌든 문진석 수석에 대해서도 김병기 대표가 엄중 경고했다. 둘 다 엄중 경고예요. 그중에 하나는 날아가고 참 희한하다.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그중에서도 운영수석은 이건 제일 가까운 사이입니다. 옛날에 수석 하나만 있을 때가 이제 운영수석이잖아요. 예, 또 제일 신임하는 그렇죠. 사람을 시키죠. 아주 그 신뢰관계에 의해서 하는 거고 많은 부분 업무를 위임해 가지고 네. 원내대표 대신하지요. 근데 이런 걸로 한번 틀어줬다 그러면 제가 원내수석 했던 몇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만둬야죠. 예. 자기 믿고 일을 맡겨준 사람한테 누가 되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지. 진짜 안 그래도 그 최선호 의원에게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문진석 의원은 뭐 입장 표명 지금 그제 그 논란이 문자가 공개된 이후 일종의 뭐 기자들 눈에 안 띄고 있고 네, 이틀째 두문불출하다가 입장을 냈습니다. 예,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말 그 문진석 의원을 바꾸는 건지 안 바꾸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 세 줄짜리 입장이 나왔고요. 예. 문진석 그
저 수석 부대표의 입장이 뭐냐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송구하다. 예. 그리고 앞으로 언행에 조심하겠다. 예. 그럼 계속 하겠다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사실 아까 그 김남국 사퇴했다는 그 사의를 표명했다는 대변인 브리핑을 들을 때 이구동성으로 이제 밑에 논설위원실에서 듣다가 장난삼아 예. 그럼 문진석은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예. 했거든요. 예. 그러면 글쎄요, 이제 앞서서 뭐 이준석 의원 건도 있었고 앞서서 많은 건들이 있을 때 정청래 대표가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그 윤리감찰 지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지금 그거 없거든요. 저는 최소한 윤리감찰은 확인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리고 뭐 당직을 내려놓는다거나 이런 책임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더 본질적인 것은 물러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인사권이 없는 근데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는 그런 낙하산 인사에 관한 인사청탁들, 부탁들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 뭐 안 들키면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정치권의 자세들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이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의 빨리 특별감찰관 제도 이거 저 대통령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신이 감시를 받는 게 자신을 위해서도 좋다고 말을 예. 했으니까 국회가 추천해야 되는데 국회가 아직 추천 안 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당이 협조를 안 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이런 사안을 보완하는 것으로 논의가 좀 진전돼야 생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민주당의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왜 윤리감찰 안 하느냐? 범죄는 아니지 않느냐? 정무적, 정치적,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지 범죄가 아니어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그래서 윤리감찰까지 할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고개를 좌우로 흔드십니까? 제가 그 당규를 한번 찾아봤어요. 예. 거기에는 뭐 그 범죄도 예. 있지만 일탈이 있습니다. 일탈. 불법점 일탈. 예. 불법이 이제 범죄일 거고 일탈은 그 범죄에는 미치지 못하나 예. 불법에는 미치지 못하나 부적절한 거. 아, 예. 당규상은 일탈이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동생 하는 문화가 예. 민주당의 이제 옛날 학생운동권 386, 586이 주류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익숙한 거기도 한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분들이 저하고 하루 밥을 먹고 술 먹었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형님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을지 모르겠지만 예. 뭐 고등학교 같은 동창이라든지 예. 고등학교 선후배라든지 아니면 대학 때 정말 4년 동안 같은 학교에서 선후배로 만났으면 형님 동생이 가능하죠. 그런데 사회에서 만나서 아무리 뭐 술을 먹었다고 그래도 그 다음날 형님이라고 바로 부르는 사람은 굉장히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예. 개인적으로 하면서 인강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김남국 비서관도 애가 착한 애는 분명히 맞아요. 착한 게 맞는데 예. 너무 머리가 텅 비게 착해요. 그러니까 너무 무색무취하게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잘하려고 하는 강박 같은 걸 내가 예전에 많이 느꼈거든요. 예. 방송할 때 보면. 그래서 저는 뭐 강훈식한테 훈식이 형님은 말이 할 수 있죠. 그것도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학번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같이 다닌 건 아니잖아요. 근데 현지 누님이라고 하는 건 충격적인 거죠. 이게 그 관계를 짐작할 수 있기도 하지만 이게 도대체 어떤 식의 둘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현지 누님이 나오느냐. 그때 떠올리는 딱 한 명이 저는 윤상현 의원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정부 때 유일하게 사람들 앞에서 그네 누나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예. 정말 무서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일로 얘기를 해서 정말 교훈을 얻어야 되고 뭔가 바뀌어야 하는데 국민들이 정말 바뀔까라고 하는 그 의심의 눈초리를 완전히 거두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번 문자 논란 관련해서 또 개혁신당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또한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름이 엉뚱한 곳에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김남국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은 28년간 이재명 대통령 곁을 지켜온 인물입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만사현통, 모든 일은 김현지를 통해야 한다는 말이 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것이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고 그 감시받지 않는 권력에 도취되었던 비선 실세들은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바로 최순실과 김건희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뇌리 속에 강하게 각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을 주십시오. 대통령이 불편해하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두려워할 만한 인물로 특별감찰관을 지명하시면 됩니다.
대통령께서 가장 적대시하고 두려워하시는 검찰에 능력 있는 검사 한 명을 지명해서 한번 그의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의 공직기강을 잡아보도록 해보십시오. 예,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예, 뭐 최선호 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도 아마 대통령이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한번 좀 하는 모습, 이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최선호 의원 공세를 엄청 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4명에 대해서 그 이름 모르는 그러니까 당사자인 문진석, 김남국 그리고 이름 모르는 2사람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고발을 했고요. 그러면 아마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고 뭐 돼 있던데. 예. 근데 이제 법리상 예. 이게 뭐 가능하냐 안 하냐 약간 논리가 좀 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직권남용 이런데 직권이 과연 있는지에 대한 그냥 권한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라는 취지의 어떻게 보면 인사청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했을 때 이게 되나 하면 논란이 좀 있고 뭐 그렇다면은 그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협회 업무방해 혐의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찰 수사를 할지 어떻게 될는지 이걸 떠나서 이거 정치적 공세 차원의 이야기들인 것 같고요. 더 정확하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행을 이번 기회에 한번 끊기 위해서라도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해 가는 쪽 이런 쪽으로 좀 생산적인 고민이 됐으면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뭐 공세를 당연히 취하고 국민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공세를 취하고 비판하고 뭐 법적 조치까지 좋은데 국민의힘이 또 여당일 때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또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면 거기서 또 국민의힘은 뭔가 덜컥 막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지금 상황에 집중하긴 해야 되지만 또 많은 분들이 그러면 국민의힘은 여당일 때 윤석열 정부 때 이런 인사 관련해서 이해되지 않는 인사가 많았는데 그때 또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사 관행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특별감찰관으로만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건 뭐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공직기관과 대통령 친인척에 관한 거니까 이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뭐 수천 개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 하더라도 지금은 상당히 시스템화돼 가지고 공공기관이나 기관장 뭐 그다음에 민간 기업이라도 민간 공공기관이라도 다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공모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상당히 투명하게 해놨어요. 네. 그래도 불구하고 사실은 영향력이 들어가거든요. 다 알고는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자리 같은 경우 사실 논하는 자리거든요. 그다음에 아무도 잘 챙기지도 않으면 같으면서도 굉장히 노른자 자리인데 인사를 임명하기 너무 쉬운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특별한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니까. 그 협회에 가입한 그 회사들이 합의해서 그냥 추천하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만 찾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는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자기 뜻에 맞는 자기의 그 노선과 같은 그런 국가 시책과 같은 사람을 임명하는 건 자유겠지만 그동안 했던 것처럼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이나 뭐 그 국가의 정부 부처 말고도 수많은 기관에 대해서 투명하게 절차를 받듯이 이런 민간 기업의 영향력 행사하는 자리도 조금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려놓고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 채용 절차를 만드는 게 필요해 보여요. 예. 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우리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다짐하곤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면은 과연 뭐가 다른 건지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일이 꼭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간단하게 한번 이 본회의장에서 이춘석 의원이 그 정말로 그 바쁜 시간에 다른 행동 하다가 걸려서 거의 정치 인생이 지금 사실상 끝난 것 아니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또 본회의장 그것도 예산안 통과하고 이런 중요한 순간에 왜 이런 일을 자꾸 이거 사실 사진 기자들이 이거 뉴스핌인가요? 네. 이 사진 기자도 이거 찍느냐고 정말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언론이 만약에 이거 감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지금 김남국 비서관은 자기가 저 법사위에서 휴대폰 가지고 있다가 한번 문제되고 이번에는 자기는 안 지켰는데 자기 게 들어가서 참 원망스러울 겁니다. 이춘석 의원 말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제 기억으로는 그게 8월 초였던 것 같은데 8월 초. 그건 벌써 4달 됐잖아요. 네. 뭐 며칠간 뭐 난리 났죠. 난리가 나고 뭐 법사위원장 내려오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만두고 경찰 뭐 광수대로 가고 그래서 금방 난리 날 것처럼 하다가 예. 역시
다이내믹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이슈가 이제 와요. 그러면 슬슬슬 빠지다가 지금 그 사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도 못하고 그렇죠. 경찰은 세워라 내워라 사건 파묻어 놓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슈에 묻혀가지고 다 망각하니까 이런 사례가 교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찰한테 각성을 촉구합니다. 빨리 좀 결론 내가지고 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걸 빨리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는 상황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은 사표를 냈고 수리가 됐습니다. 문자를 보낸 문진석 인사청탁 문자를 보낸 문진석 의원은 SNS 통해서 사과를 했는데 원내 수석 부대표 자리를 그만둘지는 아직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확인된 인사청탁 문자에서는 김 실장이 대통령실 핵심 실세로서 민간 협회장 인사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조 친명 인사들조차 김현지 실장에게 한 수 접고 인사청탁을 해야 할 정도이라면 그 위세가 어느 수준인지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적인 인사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끼리끼리 형님 누나 부르면서 민간단체 인사까지 개입하는 인사 전횡이자 국정농단의 타락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즉각 인사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예, 야당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기억나시죠?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도.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사는 누구에게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권력이 워낙 집중돼 있고 권한이 많고 그래서 제왕제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인사권으로 사실은 모든 걸 장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이제 주위에 있는 측근들 또는 뭐 문고리 실세, 뭐 비선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도적인 점검과 개선도 필요하지만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그리고 용산의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인사권에 대한 개인적 그다음에 사적 이런 연결이나 네트워크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건 뭐 윤석열 정부 때도 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는 뭐 많은 이야기가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와서 확인이 되고 있고 과거에 당시에 대통령 취임 초기에 그때 당시에 비서실장 했던 장지원 비서실장 또 등등 해서 친윤 찐윤 분들이 영향을 행사했다는 건 무려 짐작이 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제왕제 대통령의 근본적 한계이기도 합니다만 결국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잘 챙겨야 된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막고 모니터링 잘하고 스스로 점검하는 계획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박근혜 정부 때는 최순실, 윤석열 정부 때는 김건희. 그런데 처음에는 국민들은 그 존재도 잘 모르고 그렇죠. 설마 그럴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그게 사실로 밝혀지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야 하는데 이런 문자가 또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가 됐네요. 앞으로 특별감찰관 임명해서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할지 그 부분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